한 건당 20에 식비, 교통비도 따로 지급해드리고 있고요. 일하실 의향 있으시면 제가 준비해야 될 서류를 보내드려도 될까요? 네네. 나는 알바를 했을 뿐인데 감옥에 갔다는 게 한순간에 정말 이러다가 미칠 수도 있겠다 생각이 들 정도로 너무나 아직도 꿈인 것 같아요. 자신도 모르는 새 누군가는 보이스피싱범이 되고 여보세요? 어떡해. 왜 그래? 나 성폭행 당했어. 누가? 여보가? 이제 아내 번호로 전화가 왔고 그냥 번호로 온 게 아니라 제가 저장해 놓은 아내 애칭이 뜨잖아요. 그러니까 내 아내하고 하트 이렇게 떴거든요. 또 누군가는 극심한 공포 속에서 보이스피싱의 희생양이 되고 있습니다. 요즘 같은 경우에는 정말 내가 이 사람 정말 꼬셔보겠다라고 한 마음만 먹으면은 정말 꼬실 수 있는 그 시스템이 갖춰져 있는 상황까지 오게 된 거죠. 전화 금융 사기, 이른바 보이스피싱 지난해 수법이 보이스피싱 10건 가운데 한 건이 요즘 모르는 번호로 사기였다고 수상한 전화가 하는데요. 걸려오면 보이스피싱부터 의심하기 마련이죠. 그런데 내 가족의 이름이 휴대전화 액정에 뜬다면 얘기가 달라집니다. 아직도 보이스피싱에 속는 사람이 있네. 어떻게 아내 목소리도 못 알아듣냐라든지 이런 식으로 이제 타인의 고통을 되게 그냥 비아냥거리는 사람들이 여전히 너무 많은데 저희도 믿기지가 않더라고요. 어떻게 이런 걸 당하지 이렇게. 누가 뭐 내 통장에서 돈을 이렇게 나도 몰래 빼서 자기네들이 이리저리 막 가져간다는 그거는 진짜 생각도 못했었던 거죠. 해킹이 됐으니까 자기들은 미리 준비가 다 돼 있는 거 내 잘못 딱 오면은 그런 팀이 있는가 봐요. 완전 깎아 놀았어요. 저거들이 한 7, 8명에서 10명 정도는 세팅이 돼 있다가 내가 전화하면은 그 인벨 핸드 같아. 그리고 뭐 어제 보이스피싱 하시는 거 조심해라 그러고 업무 있으면 다시 전화하라. 내가 좀 연락을 안 하면은 내 대출은행에서 신용불량 만든다고 메시지가 계속 와요. 연결을 안 하면 불안된다고. 그리고 내가 모든 걸 내 정보를 다 갖고 있으니까. 다른 사람들한테 이렇게 하면 안 당해 라고 자신 있게 말해줄 수 있는 게 없어요, 사실은. 수법 자체가 너무 악랄했고 그리고 제가 속을 수밖에 없었고. 왜 속을까? 지금까지 우리는 그 이유를 피해자에게 물었습니다. 하지만 피해자가 정확한 이유를 알 리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보이스피싱 설계자를 만났습니다. 이 보이스피싱 수법은 누가 설계하거나 이 시나리오 같은 걸 좀 전달해 줘야 됩니까? 이게 시나리오 같은 경우에는 사실은 그 사무실마다 다 달라요. 검찰청 사칭을 하는 사무실이 있고 뭐 대한대출 은행권 사칭하는 사무실이 있고 저희가 뭐 흔히 얘기하는 뭐 다크웹 이런 데서 개인 연락처 같은 것들이 막 유통된다 이런 얘기 하는데 그런 연락처를 활용하진 않나요? 이렇게 순수 실제로 해킹을 해서 보통은 해킹을 해서 활용을 해요. 그게 질이 좋다 그러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기존에 이미 뿌려져 있던 번호들은 뭐 이미 너무나도 많은 연락을 받은 사람들이기 때문에 여기가 되겠어요 라고 먼저 물어보고요. 거기가 되겠다고 하면은 뭐 해서 주는 경우도 있어요. 보신 것 중에 여기 사이트도 해킹했다 이런 거 들으셨나요? 그러니까 뭐 이런 데 거는 저도 한 번씩 제가 데이터베이스를 한번 받았던 적은 있었어요. 아예 여행사를 통째로 해킹한 걸 네네. 여행 내역을 해킹한 개인정보는 실제로 피해자를 속이는 결정적인 장치가 됐습니다. 전화가 한 통 왔는데 정말 의심을 전혀 할 수 없었던 게
이제 아내 번호로 전화가 왔고 그냥 번호로 온 게 아니라 제가 저장해 놓은 아내 애칭이 뜨잖아요. 그러니까 내 아내하고 하트 이렇게 떴거든요. 그러니까 의심을 전혀 할 수 없는 상황에서 받았는데. 여보세요? 왜 그래? 왜 그래? 빨리 와, 빨리. 어디로? 여보 침착해. 성폭행 당했어. 누가? 여보? 성폭행 당했어. 누가? 여보가? 어디서? 침착해. 그 사람 칼 들고? 여보 어디에서? 전화 줘봐. 소리 내지 말고. 여보세요? 여보세요? 똑똑한 사람이면 나랑 대화를 잘할 테고 네. 바보라면 전화 끊고 당장 신고해. 그러면 우리 결말이 나잖아. 어떻게 할까? 실제 부인 목소리가 아니었지만 범인이 자신의 여행 정보를 말하는 순간 모든 의심은 사라졌습니다. 너 신혼이라면서? 네네 맞습니다 선생님. 제발요. 곧 이제 어디 5월 초에 어디로 또 나간다면 신혼여행이야? 네 저희가 이제 여행을 가게 돼서요. 선생님 제발. 알았어. 그러면 알려주세요. 네네. 갈 수 있게 상황 만들어. 이게 보이스피싱이라고 의심할 수 있는 실마리가 전혀 없었던 거예요, 저한테. 그런 얘기가 나오니까 오히려 더 의심을 못하게 된 거죠. 그게 너무 결정적이어서. 왜냐면 그 여행 자체도 주변 지인들이 아는 사람이 거의 없었거든요. 이게 어떻게 일어날 수 있지, 나한테? 이런 생각이 계속 들어서 정말 패닉이 왔어요. 그냥 과호흡 오고 머리 하얘지고 뭘 하고 있는지 모르겠는데 그냥 몸이 움직이고 있고. 보이스피싱 수법은 갈수록 진화하고 있습니다. 이 가운데 대출로 유인해서 피해자들의 휴대전화에 악성 앱을 깔게 하는 수법이 급증하고 있습니다. 대환대출 같은 경우에는 처음부터 단계가 있어요. 중국인 해커까지도 사서 써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뭐 예를 들어서 X더라. 그러면 이제 있는 회원 정보를 다 해킹을 하죠. 그러면은 연락처가 생기잖아요. 그 다음에 이제 그 연락처를 토대로 문자를 다 보내는 거예요. 3%대 금리대출 가능하십니다라는 문자는 아마 거의 누구나 다 받아보셨었을 거예요. 그 문자를 이제 뭐 예를 들면 10만 건이면 10만 건, 20만 건이면 20만 건 싹 뿌리면은 이제 실제로 대출이 필요하신 분들은 전화를 해보잖아요. 전화를 하면은 뭐 예를 들어서 대출을 신청하시면은 1번을 눌러주세요라고 하거든요. 1번을 누르면은 이제 저희 컴퓨터로 들어와요. 연락처가. 그러면 이제 그때 전화를 하는 거죠, 저희는. 보통 연락이 먼저 오면은 정말 그 대출 진행하는 거랑 똑같이 우선은 진행을 다 해요. 그러니까 뭐 필요하신 금액 이야기 듣고요. 본인 기존의 대출이 어디에 어떻게 있는지 확인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사실은 사이즈를 판단을 한다고 하죠. 이 사람의 대출이 나오겠냐, 이 사람의 대출이 안 나오겠냐. 예를 들어서 이 사람의 대출이 나올 사이즈다라고 하면은 보통은 이제 진행을 해요. 제가 대출 신청을 해본 적이 있었거든요. 근데 했는데 하고 전화가 왔어요. 그래서 이제 아무 의심을 안 했죠. 그러면서 앱을 깔으라고. 거기에서 잘못된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게 되면 거래대금 만들고 하면 2.6%에 5천만 원을 대출해 주겠다 이렇게 했던 거고요. 은행에서 찾아서 뭐 아파트 앞에서 전달을. 저희가 예를 들어서 은행을 쓴다고 하면은 은행이랑 똑같은 어플을 하나 만들어놔요. 저희가. 똑같은 어플을 하나 만들어 놓고 여기에다 이제 대출 신청을 하셔야 됩니다. 모바일로 대출 신청해 놓으시면은 접수가 되십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은행 같은 어플을 그 상대방에게 카카오톡으로 보내주죠. 그럼 이제 상대방이 대출 신청 어플인 줄 알고 다운을 받고 대출 신청을 실질적으로 하겠죠. 정말 똑같은 어플이거든요. 대출 신청을 하면은 그 핸드폰은 이제 사실은 이제 게임 오버예요. 그러니까 핸드폰 이제 저희 쪽으로 다 해킹이 돼서
이 핸드폰을 저희 모든 걸 통제할 수 있어요. 그 심사과에서 직접 전화 가실 거니까 심사 전화 받으시면 됩니다라고 이야기를 하면은 저희가 1588에 전화를 하죠. 그럼 상대방은 이게 당연히 번호니까 더 이상 의심할 여지가 없어지는 상황이 오죠. 전화가 오죠. 그럼 심사 전화를 받고 뭐 예를 들어서 신용평점이 부족하십니다라고 이야기를 해줘요. 그러면은 이제 저희가 심사 통화 끝나셨냐고 이제 전화를 하고 그다음에 심사 통화가 끝났다고 하면은 이제 뭐 신용평점이 부족해서 안 된다고 합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 그 다음에 이제 저희가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평점을 올리는 방법은 있습니다. 도와드릴까요? 라고 말씀을 드리면은 이제 그쪽에서 당연히 저금리로 고액을 받을 수 있다고 이야기를 하니까 하겠다고 하죠. 그러니까 이제 뭐 대출 내역이 부족해서 그렇다라고 이야기를 우선 해주면은 이제 그 예를 들어서 은행에 오늘 전화하셔서 오늘 대출 받으셨다가 그냥 내일 다시 갚으세요. 그러면 이제 돈을 빌렸다가 갚았다라는 그 내역이 발생되기 때문에 신용평점이 올라갑니다. 그러면 그 다음에는 대출이 가능합니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러면 이 사람이 이제 직접적으로 은행에 예를 들어서 전화를 하죠. 그때는 이제 진짜 저축은행 전화기를 냅두고를 통화하는 내용까지도 저희가 다 들을 수 있거든요. 핸드폰이 해킹이 되면. 그러면 이제 저축은행에 실제로 전화를 해서 이 사람이 대출을 받으면은 돈을 다시 갚으라고 하잖아요. 다음날 전화하셔서 전화해서 돈 갚으시면 됩니다. 라고 하면 이 사람은 이제 다음날 저축은행으로 전화를 해서 돈을 갚으려고 하겠죠. 그 전화를 저희가 받아요. 그러면 저희가 저축은행입니다 라고 전화를 받고 계좌번호를 알려주죠. 그러면은 그 상대방은 이제 그쪽으로 당연히 다가 전화를 한 거니까 그쪽으로 반환을 하죠. 그럼 그 돈은 저희가 이제 그래서 이게 실적으로 본인이 이제 보이스피싱을 당했는지도 늦게 하는 경우도 있어요. 경찰서에서 전화가 와서 알았어요. 와서 경찰서에서. 그 전까지 의심을 안 했어요. 그러면 속는 거는 방금 말씀하신 전화번호가 가장 중요 포인트라면 이 범행이 송하는 가장 결정적인 요소는 결국에는 이 대출 신청하게 되는 어플리케이션을 깔게 하느냐 아니냐. 그렇죠. 이게 제일 중요하고. 근데 이제 그거를 까는 게 뭐 어려운 일이 아니거든요, 사실은. 그 대출 신청은 하셔야 되니까 금액 적으시고 신청 버튼 누르시면 됩니다라고 하면은 끝나는 상황이거든요. 눈치채지 못하는 이유는 너무 많아요. 저희가 이제 사실 모든 걸 디펜스할 수가 있거든요. 이미 전화기가 깔리는 순간. 가족을 사칭한 문자를 보내 악성 앱을 깔게 한 후 돈을 빼내는 것도 보이스피싱범들이 즐겨 쓰는 수법입니다. 제가 그때 한의원에서 치료 좀 받고 있는데 딸이 핸드폰이 깨져서 보험을 들려고 하는데 엄마 신분증이 있어야 보험이 들 수가 있어서 그 신분증을 사진 찍어서 보냈더니 너무 이제 흐릿해서 안 보인다고 원격으로 좀 하자고 그래가지고 그럼 그렇게 해라고. 이게 보이스피싱이다 그리고 연결된다는 자체를 전 몰랐고 제가 그 OPT인가 그거에 다 되어 있었어요. 그래서 이게 나한테 있기 때문에 뭐 제 통장에서 이걸 누가 뭐 빼간다 어쩐다 그건 아예 상상도 못했고요. 좀 다르거나 의심스러운 건 없었어요 당시에? 아니 전혀. 똑같았어요? 네. 작은 딸 눌러서 전화를 하니까 받아요. 그래서 엄마 나 지금 정신없이 바빠 이러더라고. 그때 일을 하고 있었으니까 딸하고 통화까지 내가 했으니까 전혀 의심을 안 하고 못했죠. 그러면 혹시 피해 금액이 어떻게 되시는 거예요? 한 1억 7천 정도. 원래 계좌에 있던 그런 돈이 다 빠져나간 거예요? 네네. 요즘 같은 경우에는 정말 내가 이 사람 정말 꼬셔보겠다라고 한 마음만 먹으면은 정말 꼬실 수 있는 그 시스템이 갖춰져 있는 상황까지 오게 되는 거죠. 애초에 이제 그 조금만 생각해보면 사실은 있을 수 없는 일이거든요. 마음만 먹으면 속일 수 있다는 시스템은 과연 어떻게 작동되는 걸까?
문자 보내는 것부터 한번 시작하면 될 것 같아요. 네. 문자로 이제 악성 어플리케이션을 만든 거를 보내가지고 이제 피해자가 설치를 하게 되면은 그때부터는 사실상 핸드폰은 장악됐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지금 설치가 다 돼가지고 설치하는 순간 사실 모든 데이터는 공격자의 서버로 다 전송이 된다고 보시면 되고요. 카드 승인 문자 내역입니다. 그리고 뭐 인증번호 같은 것도 보내게 되면은 이렇게 확인할 수도 있고요. 뭐 핸드폰으로 문자를 보내서 본인 인증까지도 할 수 있습니다. 여기 보시면은 인증서 같은 것도 가져올 수가 있고요. 그러면 지금 연락처 같은 것도 빼올 수 있는 거예요? 네, 연락처 같은 경우도 설치하는 순간 네, 탈취가 돼서 지금 가져오는 건 어떤 거예요? GPS 통해서 가져온 정보입니다. 마지막으로 온 요 정보를 검색했을 때 요 빨간색 위치로 나오고 있습니다. 이게 실제 촬영하는 위치랑 엄청 정확하게 나오네요. 카메라랑 권한이 있어가지고 이제 화면이 꺼지거나 어플리케이션이 꺼져 있지만 카메라로 녹화되는 영상이나 어느 정도 피해를 휴대전화를 보이스피싱범에게 장악당한 좀비폰 피해자를 만났습니다. 어떤 문자에서 시작이 됐던 거예요? 해외 물품 구매 안내 문자를 계기로 시작했어요. 금액이 얼마가 결제가 되어 상품이 5일에서 며칠 내로 입고 예정이다. 그리고 이제 고객센터 번호랑 같이 문자가 날라왔었어요. 이게 뭐지? 구매한 게 없는데 자연스럽게 이제 고객센터에 전화를 하게 된 거죠. 문의를 하니까 이런 앱을 실행하라라고 보내왔어요. URL을 보내줄 테니까 여기 가서 해외 배송이 맞는지를 확인해봐라. 그 개인정보니까 주소에 입력을 해라. 앞자리나 그러면은 그래야 자기네가 최소한의 할인이 된다. 그거를 자기네가 통관되지 않도록 처리를 다 하겠다. 중간에 보안검사를 해야겠다고 하면서 한번 접속을 제거를 해서 그런 파일을 다운받게 자연스럽게 그런 과정이 한 번 있었어요. 그리고 금액이 작지 않으니까 금융감독원에 자산보호 신청을 해라. 이제 그렇게 유도를 하더라고요. 제 폰으로 이제 감독원에 전화를 한 거죠. 근데 이상하다. 자기네도 모르겠지만 이상한 게 있다는 식으로 어머니께서 직접 중앙지검에 확인을 하셔야 돼. 그래서 중앙지검 검색을 했죠. 맨 하단 끝에 보면은 전화번호 나오잖아요. 근데 이제 거기에 전화를 건 순간부터 제 이름하고 얘기를 하는 순간 이미 제 통장으로는 한 1억 5천 이상의 금융 거래가 발생돼 있고, 그리고 왜 당신은 그걸 몰랐냐? 바로 이제 체포영장 발부하겠다. 그리고 심지어는 남편 이제 회사까지도 이제 운을 하면서 이 계좌는 범죄에 연루된 계좌이기 때문에 다른 쪽으로 돈을 옮겨야 된다.
이 계좌를 쓰면 안 된다. 사람을 보낼 테니까 그 사람 전달책에게 돈을 맡겨라. 이번에 친구 데리러 갈 거니까 몇 시에 이제 다행히 이제 뭐 이렇게 보내주길 약속이 되니까 현금 한 10여 차례 가까이 됐었고요. 지인간에 이제 빌려준 거래 내역까지 오늘 하면서 뭔가 더 끌어오길 바라는. 근데 이게 지인 간의 돈거래까지 그 사기범들이 알고 있어요? 네. 카톡을 보고 그 시나리오를 미리 범죄자들은 다 만들어놨어요. 1부터 끝까지 다 가져갈 계획을 만들어놨던 거예요. 밑에 추적까지 계속 당하고 있었기 때문에 제가 은행에 이제 들어갈 때마다 어머니 입장하셨네요. 그 CCTV 확보라고 빨리 뜨고 있다고 저한테 수시로. 악성 앱을 깔아 좀비폰이 되는 순간부터 휴대전화는 더 이상 자신의 것이 아닙니다. 지금 요거는 화면 사용하고 있는 미러링 되고 있는 거고요. 키보드 누르는 이제 액션을 확인할 수가 있어서 비밀번호나 계정도 알아낼 수 있긴 합니다. 카메라도 해킹을 할 수 있는 거예요? 네네, 가능합니다. 지금 어떤 상황이 있는지 전면 카메라로 보이는 것 같은데요? 이게 그러면 전면 카메라 보는 사람 입장에서는 그냥 잠김 화면일 수도 있고 아니면 그냥 배경 화면일 수도 있어요. 계속 마이크가 켜져 있어가지고 그 핸드폰에 마이크 통해가지고 계속 이제 화면이랑 같이 공격자의 서버로 넘어오게 돼요. 그럼 이게 사실 도청기 역할을 하는 거예요? 네, 맞습니다. 이제 화면을 꺼두더라도 이제 계속 그 카메라 영상이랑 소리는 계속 공격자의 서버로 넘어오기 때문에 이제 뭐 도청기의 역할도 할 수 있어요. 그러면 혹시 전화 가로채기 이런 것도 가능할까요? 네, 미리 공격자가 등록한 핸드폰 번호는 다 포워딩 되도록 할 수 있습니다. 버튼을 눌렀을 때 전화를 걸기 중간 단계에서 번호를 바꿔치기 하게 됩니다. 피해자가 이제 고객센터로 전화 온 게 여기로 전화가 와가지고 한번 받아보겠습니다. 네,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지금 증권사 고객상담센터로 연락드렸는데 맞을까요? 네, 고객센터 번호로 연락 주신 건 맞는데요. 제가 중간에 가로채서 고객센터는 아닙니다. 112 이런 번호도 다 가능하고요. 010 개인 번호도 가능을 해서 부모님 연락처로 전화를 했을 때 이제 공격자가 받을 수 있도록도 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휴대전화를 하고 있는 것까지 다. 전화 가르치기 이거였구나. 야, 이건 정말 상상되네. 너무너무 완벽하게 되네. 그 뒤에도 뭐 여러 군데 확인을 해보셨어요? 혹시나 하는 의심도 이런 전화 가로채기 수법 앞에선 속수무책입니다. 이게 5천 좀 됐어. 세 번도 안 했죠. 이틀 동안. 이게 메시지가 막 오더라고. 그런데 에서 나왔었어요. 코로나 지원금 이래가지고 거기 뭐 2.2% 이래가지고 하더라고. 제가 이제 다른 은행에 대출이 있었거든요. 그런데 이자가 좀 약간 세였어. 근데 내가 전화를 했죠. 전화를 하니까 안 받고 다시 나한테 메시지를 온 거예요. 사이트 링크를 하니까 그 사이트에서 이렇게 이제 주민번호하고 생년월일하고 이래 하더라고요. 혹시 되는가 이제 대출이 한도가 되는가 싶었어요. 그래서 연락이 왔더라고요. 대출 하는 담당 부서라면서 몇 며칠 날 누굴 통해서 대출했었네요. 그러면서 다 정보를 다 갖고 있어요. 내가 이제 그 은행에 전화를 했죠. 내가 대부출된 은행에 혹시나 또 울지 않나 싶어서 하니까 대본에 그렇게 내 이름을 대면서 지금 위반을 하시네요 그러더라고요. 계약기한이 남았는데 왜 카드링에 이용해서 그러니까 대체를 갚으려냐 그 위반 사항이 걸렸다면서 그러니까 이틀간 기한기를 안 갚으면은 신용 불량배를 만들겠다 하더라고요.
선생님들 전화해고 하니까 그래서도 내일까지 갚더라고 그러더라고. 그러고 있는데 그래서 그래서 연락이 왔더라고. 대출이 되니까 나에 대한 서류를 보내라 그러더라고. 무슨 하고 등본하고 그 카카오톡을 보내줬죠. 그래 보내주고 나니까 제가 좀 의심스러운 부분이 많잖아요. 그래서 이건 금융감독이잖아요. 해봐야 돼. 이 여건이 조건이 있는지라고. 그래 금융감독이 전화하니까 대표라는 소리가 그 은행에서 그래 난 이틀 동안 메일 시켜놨습니다 라더라고. 혹시 이거 보십시오 아니냐 하니까 웃으면서 그러면은 의심스러우면은 바로 그냥 우리 본사로 전화 주세요 이러대. 그러면 본사 전화번호를 하니까 전화번호 인터넷 있잖아요. 갖고 말았어요. 완전 갖고 말았어요. 우리 경찰 공무원 좀 확인시켜주고 이제 뭐 경찰 맞으니까 얘기해달라. 그런데도 얘기를 안 해줘요. 그 30분 동안 설득. 우리 경찰 맞다. 지금 보니 지금 아까 보이스피싱 속은 것 같은데 얘기해달라. 우리가 도와주겠다. 진짜 정신 차리라고. 저희 경찰 맞습니다라고 얘기를 딱 했는데 그때부터 이제 막 눈물을 막 흘리시고 제가 구속된다고 이거 말하면 본인이 구속시키겠다. 구속된다. 절대 남한테 얘기하지 말라라고 해서 말을 안 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정도로 두려움을 느낀 거예요. 보이스피싱 조직의 어떤 구성은 어떻게 된 거예요? 중국에서 일을 해야 되기 때문에 중국 사람을 무조건 한 명 같이 해서 시작을 해야 되고요. 이제 그 중국 사장 하나, 보통 이제 한국 사장 하나, 그리고 이제 밑에 이제 팀장 있는 하나, 그렇게 해서 이제 나머지는 상담원. 중국 사장 같은 경우에는 이제 뭐 보통 바깥일을 본다고 하거든요. 이제 뭐 이게 아무래도 불법적인 일이다 보니까 이제 뒤를 봐줄 수 있는 공안들이라든지 이런 분들이 이제 접촉해서 이제 일을 할 수 있게 뭐 자리도 보통은 여기서 해라 저기서 해라라고 이제 그 공안들이 이제 좀 웬만하면 지정을 좀 해주거든요. 그럼 이제 그쪽 동네에 가서 일을 하고. 보이스피싱 조직과 중국 공안과의 공생관계. 피싱 조직을 검거하기 어려운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었습니다. 공안을 관리하는 비용은 얼마나 드나요? 한 달에 중국 돈 3만 원 정도니까 한국 돈 한 500만 원 정도? 그런 거 보신 적도 있어요? 공안 관리를 하고 했는데도 불구하고. 예. 30번 있었는데 그 우선 경찰서로 공안이 해결해줘요? 이제 한국 사장들은 보통 이제 그 사무실에 나가거나 해서 이제 그 한국 이제 상담원들 보통 이제 관리를 하는 그 정도 역할을. 사실 총책의 역할은 크게 많지는 않아요. 어떻게 보면은 정말 웃긴 얘기일 수도 있지만은 사실 이것도 정보력이 굉장히 강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통장이 필요하면은 통장을 가지고 있는 사무실을 정말 많이 알아야 되고 환전이 필요하면은 환전을 해줄 사람도 많이 알아야 하고 이제 보통 뭐 이제 그 정보력으로 승부를 봐야 되는 상황이죠 이제. 그 상담원 분들은 그러면 어떻게 중국으로 섭외를 좀 하게 되세요? 상담원이 다른 친구를 데려오고 그 다른 친구가 다른 친구를 데리고 보통은 이제 너무 많이 인원을 두지는 않아요. 그러니까 6명 정도가 넘어가면은 차라리 사무실 하나 더 구해서 둘이 이제 마주치지 않게 보통은 하거든요. 그래서 이제 보통 이제 6명 정도 하고 생활하는 거는 그냥 똑같이 생활해요. 일반인들과 다름없이. 이제 중국이 이제 1시간 시차가 있거든요. 이제 8시부터 시작을 해서요. 보통 이제 3시에서 4시 정도까지.
그러면 통상적으로는 한 얼마나? 한 500만 원에서 700만 원 정도 왔다 갔다. 보통 이제 그 잘하는 친구들 같은 경우에는 한 달에 2천만 원에서 2,500만 원 정도. 이 보이스피싱 조직을 하나 꾸리는데 비용이 한 얼마나 드는지도 알 수 있을까요? 사람을 들여서 갖다 놓는 데까지만 들어가는 비용은 1억 들어가요. 부가적으로 일주일에 고정적으로 들어가는 비용이 한 2천만 원 정도에서 3천만 원 정도 들어가요. 이 친구들이 일을 할 줄을 모르니까 잘하는 친구를 하나 섭외해서 그 친구가 한 2주 정도 이 새로운 친구들을 가르치는 그런 비용이 들어가서 최소한 한 2억 원 정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걸 운영할 정도로 충분한 수익이 된다라고 판단이 된다. 네, 사실 이제 뭐 수익이 됩니다. 많이 가져가면은 일주일에 뭐 한 1억 정도도. 이렇게 조직적이고 체계적으로 이루어지는 보이스피싱. 정작 범죄를 설계한 주범은 뒤로 숨고 현금을 수거하는 위험한 일에는 세상 물정에 밟지 않은 사회 초년생들을 꿰어냈습니다. 저는 5일 정도 가담을 했고요. 그리고 피해자는 10명, 그리고 총 피해액은 4억이 좀 넘습니다. 피해자분들이 먼저 다가와서 인사를 막 해주세요. 안녕하세요, 누구누구 씨 아니세요? 저 찾아간 거 맞죠? 이러면 되게 여기에 이러면서 그럼 수고하셨습니다 이러고 가시는 분도 계셨고, 네, 오히려 저는 좋은 일을 하고 있는 건 아닌가라는 생각이 좀 들었던 것 같아요. 7일 정도 일했고 피해자는 9명이고 금액은 1억 2천이에요. 고객들의 돈을 받아오는 일이다 이래서 제가 의심이 들어서 왜 그냥 고객이 입금하면 되는데 왜 직접 받아오냐고 물었더니 그 사람들이 파산도 했고 여러 가지 문제가 있기 때문에 법적인 문제가 있기 때문에 직접 은행에 돈을 붙일 수가 없는 상황이라서 직접 받아오는 거라고. 저희 직장에서 임금 체불이 발생을 하기 시작했어요. 생활이 빈곤하게 시작해졌고 네, 이력서를 올리고 연락 오는 단기 알바마다 다 하고 있었던 상황이었거든요. 그렇게 시작하게 됐어요. 코로나 시국이었기 때문에 이렇게 비대면으로 면접을 보나 보다 생각을 해서 의심하지 않았습니다. 시국에 이력서를 올렸습니다. 근데 올렸더니 문자가 바로 한 하루나 이틀 뒤에 왔더라고요. 취재진이 같은 사이트에서 일자리를 찾아봤습니다. 모바일 메신저로만 문의를 받는 업체를 집중적으로 살펴봤습니다. 출장 업무를 보실 알바분을 찾고 있고요. 서류를 전달하는 일인가요? 네네, 비슷한 거예요. 고객분들 금액 받고 저희 쪽으로 보내주시면 됩니다. 한 건당 20에 식비, 교통비도 따로 지급해드리고 있고요. 일하실 의향 있으시면 제가 준비해야 될 서류를 보내드려도 될까요? 네네. 보이스피싱 현금 수거 피의자들의 경험담을 들어봤습니다. 문자 이렇게 들고서 사진 이렇게 찍어서 보내달라. 그리고 통장 사본. 그 2가지만 요구했어요. 근데 그 2가지는 제가 다른 택배 상하처나 저 한 달 동안 알바했던 곳에 전부 다 똑같이 요구했던 문서였거든요. 그래서 아무런 거리낌 없이 그냥 넘겨드렸던 것 같아요. 업무 지시도 철저하게 비대면으로 진행됐습니다. 일할 때는 텔레그램으로만 업무 지시를 받은 건가요? 저는 텔레그램 어플이라는 거를 잘 몰랐거든요. 회사에서 사용하는 어플이라고 얘기를 듣고 설치를 했었던 거고요. 어디로 가라? 네네네네. 처음에 텔레그램 방을 초대를 했어요. 그다음에 대기를 하라고 했어요. 근처에 맥라든가 이런 카페라든가 대기를 하면서 지시를 할 때까지 기다리라고. 취재진에게 개인정보를 보내달라던 업체 역시 메신저로만 대화를 진행합니다. 지금 저희도 다 재택근무하고 있습니다. 상황이니만큼.
보이스피싱 그런 거 걱정 안 하셔도 됩니다. 저희 쪽에 변호사도 있고 불법을 어떻게 합니까? 그럼 서류 대행업을 하는 회사인가요? SCI 한국신용정보원 위탁업체 캐시고요. 주로 회사나 기관 의뢰로 세무나 세금 등 대행 업무 처리해드리고 수수료 받는 회사입니다. 괜찮으시다면 사무실 번호 알려주시면 통화로 좀 인사드리고 서류 드려도 될까요? 그럼 저희가 며칠 후에 출근하면 알려드릴게요. 지금 직원 한 분이 확진이어서 다 휴식하게 됐거든요. 대신 기다려주시면 믿고 지원해준 만큼 많이 챙겨드릴게요. 이 회사 주소지로 찾아가 봤습니다. 여기 홀딩스라는 회사가 있네요. 홀딩 결과가 안 나왔어요. 캐시. 캐시 여기 캐시는 없어요. 홀딩스. 지금 회사 거기 계신 건 맞나요? 네. 몇 층에 계세요? 저희도 지금 재택근무하고 있고 사무실도 출근 안 했는데 계속 뭐 찾아오시겠다면 뭐 어떻게 해야 되냐고요. 계속 이렇게 전화로 지금 의심할 거면 그냥 하지 마시고요. 저희도 지금 할 일이 많아요. 네, 그럼 하지 마세요. 취재진은 이 사실을 알바천국 측에 알렸고 알바천국 측은 조사 결과 범죄 의심 공고로 확인돼 사이트에서 문제의 업체 계정을 이용 불가 조치했다고 알려왔습니다. 앞선 곳과 비슷한 또 다른 업체입니다. 사진 속 김유미 씨라는 사람에게 통화를 시도해봤습니다. 여보세요? 네, 여보세요? 네, 여보세요? 여보세요? 예, 들리시나요? 여보세요? 예, 여보세요? 안 들리세요? 이곳 역시 끝까지 직접 통화는 거부했습니다. 이들이 원하는 일은 단 한 가지입니다. 은행에 자기한테 추심 의뢰를 해서 은행 대신에 뭐 돈을 받아주는 그런 거라고 들었어요. 범인이 지정해주는 장소를 가면은 자기네 회사 직원이 나올 거래요. 거기서 만나서 전달해주면 되는 걸로 얘기를 들었어요. 어디 고객하고 얘기가 됐다. 돈을 준비해서 이제 나한테 이제 전달을 할 거니까 그쪽으로 가라. 인상착의 보고 이제 만나면은 그러면 이제 돈을 전달해서 받고 그러니까 근처에 있는 은행으로 또 가라고 해가지고 은행에 입금을 하는 식으로 진행이 됐습니다. 예전에는 피해자의 계좌에서 이제 이체하는 계좌 이체형이 대부분이었다면 지금은 현금 수거책을 이용해서 그 피해자로부터 현금을 직접 받아서 ATM기로 송금하는 대면 편취형이라고 부르는데요. 예전에 대포통장이 막 쉽게 만들고 유통이 됐다면 이게 이제 많이 어려워지다 보니까 범죄 조직에서 좀 더 편한 새로운 형태의 수법을 만들어낸 걸로 보입니다. 그럼 저희 지금 현금 수거 체계라고 부르는 그분들은 대개 어떤 분들인가요? 그 젊은 층, 이제 경제 상황이 어려운 분들도 많고요. 요즘 고액 알바 아니면은 뭐
단순 심부름이라고도 표현을 많이 하는데 알바 형태로 이들을 섭외를 하는 겁니다. 일반인들을. 쉽게 얘기하면 우리 범죄 조직에서 피싱 조직에서 한 번 쓰고 버리는 일회용품, 그 인간 대포 통장이라고 불리는 그런 형태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런 인간 대포 통장을 구하는 수법은 더욱 정교해지고 있습니다. 면접은 저희가 요즘 코로나 때문에 이제 온라인으로 비대면으로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카톡으로 추천을 드린 거예요. 주로 하실 업무는 이제 저희 거래처 방문하셔서 저희가 납품한 식품을 결제받는 업무예요. 사무실 전화번호 혹시 알 수 있을까요? 있던 전화번호는 저희가 지금 이제 정지 상태예요. 아, 정지 상태. 이용하지 않거든요. 네네네. 아, 네. 위치가 어떻게 되는 거예요? 80분 길이에요. 이게 혹시 불법적인 일까봐. 네네네. 아, 아닙니다. 여기네. 사무실은 비어 있었지만 회사 대표와 연락이 닿았습니다. 저기 혹시 그 최근에 그 푸드에서 뭐 사람 그 아르바이트 구하신 적 있으신가요? 아니요, 저희 없는데 예. 저희 사무실 쪽으로 예. 무슨 전화가 온 적이 있었어요. 그때 전화 주신 분이 무슨 기대리가 전화를 했다는 거예요. 저희는 그런 번호를 갖고 있는 직원도 없고, 네. 예, 그런 뭐 기대리라는 직원도 없고. 계약한 회사들이 납품을 하는데 그 납품 대금을 직접 받아다 주는 일이라고 하면서 지금 구인 광고를 올려놨어요. 아니, 요즘 누가 그거를 현금으로 직접 주나요? 세금 계산서 발행하고 회사 통장, 법인 통장으로 입금이 되죠. 그래서 다시 김 대리에게 확인해봤습니다. 오산에 있는 푸드 맞죠? 네네네. 그 알려주신 주소 가보니까 그 회사가 아닌 것 같던데 뭐 제대로 된 회사 맞아요? 오산 뭐 거기 저기 본사가 있다면서요? 그 식품 회사 모르시나요? 네, 잠시만요. 저희가 확인하고 다시 연락드릴게요. 이후 전화를 받지 않았습니다. 이렇게 대면 편취책 등 검거된 하부 조직원은 꾸준히 증가하는 추세입니다. 2021년 한 해만 15,000명이 넘게 검거됐습니다. 인터넷 네이버에 쳐서 들어보니까 진짜로 개인 대부업체라고 사이트가 있었고, 그래서 네이버 지도 찾기로 하면 거리들에서 볼 수 있잖아요. 근데 정말 그 간판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아, 여기가 정말 맞구나 이렇게 생각을 했죠. 경찰관분은 물론 이제 알고 하는 젊은 사람들도 있대요. 근데 이렇게 모르고 당하는 사람들이 너무 많아서 이제 엄청 안타까워하시면서 지금 현행 법상으로는 우리들이 피해자다. 피해자지만 피해자다. 돈이 없어서 합의를 못하면 실형을 간대요. 그래서 저보고 돈부터 마련하라고 하시더라고요, 경찰관분이. 사실은 저 죽을까 이 생각도 했었어요, 여러 번. 저도 원래는 꿈이 있었죠. 커리어 쌓고 더 좋은 회사로 또 들어오고 싶었고, 남자친구랑도 결혼도 해서 그 행복한 가정을 이루면서 살고 싶었죠. 근데 지금은 다 물 건너갔죠. 거의 미래가 완전히 사라져버렸죠. 보이스피싱은 개인정보 해킹과 유인, 악성 앱 설치, 돈 빼내기, 그리고 현금 수거까지 상상 이상으로 치밀하게 진행됩니다. 모르는 전화번호에서 무언가 연락이 와서 뭘 해달라고 하시는 거는 그냥 보이스피싱이라고 생각하고 전화를 일단 끊으시는 게 가장 중요합니다. 다른 사람이 뭔가를 설치하라고 하시는 경우가 있을 텐데
이제 현재 그렇게 개인적으로 주고받는 앱은 사실상 거의 악성 앱이라고 보셔야 됩니다. 거의 100% 악성 앱이기 때문에 이런 앱은 절대 까시면 안 되죠. 우리 지인이나 정부기관에 요구한다고 해서 개인정보를 함부로 제공하는 것은 상당히 위험하다고 할 수 있고요. 두 번째로 가족이나 지인을 사칭해서 자금 이체를 요구한다든지 뭔가 개인정보를 요구했을 때는 반드시 유선 전화를 통해서 상대방을 직접 확인하는 그런 습관이 중요합니다. 방심은 일단 절대 해서는 안 되고요. 우리나라 국민들께서 한 90% 정도가 나는 보이스피싱에 대해서 잘 알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막상 당하시는 분들을 보면 교수, 의사, 법조인, 그리고 제가 본 경우 중에서는 그 보험회사나 은행 창구 직원분들도 있었습니다. 제일 핵심적인 거는 딱 한 가지만 말씀드리면 수사기관이나 금융기관이나 어디서나 현금을 갖다 달라고 하는 경우 없고 계좌 이체해달라고 하는데 없다. 왜 은행과 국가기관이 왜 현금을 왜 요구하겠습니까? 만나서 현금을 달라고 하는 건 100% 피싱이다. 현금자만 나오면 무조건 피싱이라고 인식을 좀 해주셔라. 그게 가장 간단한 방법입니다. 모든 신뢰가 무너지는 느낌, 신경이 무너지는 느낌. 내가 왜 당했을까 하는 바보 같은 느낌. 이미 저희 신상에 대해서는 다 알고 있는 상황이다 보니까 지금도 두려워요. 끝나도 끝난 게 아니고. 네. 끝나지 않죠.